자, 이커머스 전자 홈쇼핑 전자 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두 기업이 인수전에 나선 배경부터 인수 효과는 어떠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자, 이후에 IT 업계에 갑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세계와 롯데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둘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 거대 기업들이 달려든 거죠? 예, 롯데 또 신세계 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유통 공룡들입니다. 예.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들인데요. 이 최대 기업들이 이베이를 사겠다고 해서 지금 수조 원의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 사겠다고 해서 지금 경쟁까지 붙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 한마디로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이카머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옥션이라든지 G마켓까지 함께 통합을 한 이카머스계의 거물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온라인을 통한 이 이카머스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어떤 뚜렷한 1등 주자가 없이 여러 회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굳이 순위를 나눠보면 1등이 네이버고요. 네. 2등이 쿠팡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3등이 오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베이 코리아예요. 예. 지금 점유율들이 16%, 13%, 12%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롯데, 또 신세계, 쓱, SSG 있는데 거의 3%, 5%로 매우 미미해요.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존이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 이베이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팔고 떠나겠다. 이러니까 저거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카머스는 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통재벌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전통의 이 유통 강호들 롯데와 신세계가 지금 사운을 걸고 서로 인수하겠다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를 가져가면 굉장히 입지가 올라갈 텐데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래 금액은 아직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재계에서는 한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지표를 계량 분석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5조나 받게 되는 것은 이베이 코리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입지, 이베이 코리아를 장악하는 자가 한국의 이카머스를 장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1등, 2등, 3등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네. 만약에 롯데가 이베이를 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단숨에 1등 또는 2등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고 예. 신세계는 더더군다나 네이버하고 제휴까지 전략적 제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완전히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압도하는 최대의 회사로 부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영업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5조 이상을 지금 내정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막상 먹고 나니 비용이 너무 커서 과연 5조 이상을 배팅을 해서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만큼의 돈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고민은 심해집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대목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다른 회사에게 내주면 예. 다른 유통사에게 내주면 뺏기는 그 회사는 아마도 우리나라 유통계에서 영원히 낙오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지금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베이 경쟁을 둘러싼 유통회사들의 전쟁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롯데에서는 롯데 쇼핑과 신세계에서는 이마트가 나와서 붙게 된 건데 네.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 중에 한 곳이 이베이 코리아 사들이면 거의 선두권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판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카머스가
이 판매 시장의 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거기다가 롯데나 신세계는 아주 강력한 오프라인 매출의 강자입니다. 창고도 많이 있고요. 또 배급하는 풀필먼트라는 배급 시설도 잘 돼 있고 이게 뭉치게 되면 예. 최고의 이커머스와 최고의 물류 오프라인 시설이 뭉치면 그것은 완전한 한국에서의 유통시장의 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유통업계들이 누가 과연 이것을 먹게 되느냐 굉장히 지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유통시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같은 데는 아예 네이버하고 동맹군까지 형성을 해서 예. 인수를 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그 밖에 또 SK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커머스에 진출해 있습니다만은 예. 그 동향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 옥션을 품고 있는 회사고, 네. 근데 그 회사를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롯데랑 신세계 말고 그러니까 뛰어들지 않은 다른 뭐 11번가도 있겠고요, 카카오도 있겠고요. 네. 이런 그 유통업체들도 그러니까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회사들도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베이 코리아가 연전에 예비 입찰을 했어요. 네. 예비 입찰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대부분 이 유통 관련 관계사들이 다 응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SK텔레콤이라는 회사, 네. 우리는 지금 이 핸드폰 하는 회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통신 회사인데요. 그 이동통신과 바로 이커머스를 연결하겠다 해서 만든 이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11번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11번가에 물건 결제를 하면 통신요금으로 같이 부과된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 해서 최태원 회장이 2008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던 회사였거든요. 네. 또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홈플러스에서는 MBK라고 지금 사모펀드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모두 이베이 코리아에 예비 입찰 때는 응찰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높다 보니까 또 이 롯데와 신세계는 이마트까지 포함한 거죠. 이마트에 너무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일단은 이번 본입찰에서는 손을 놨는데요. 예. 손을 놓고 SK텔레콤은 그 대신에 세계 최대 이커머스 강자인 아마존과 제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마존 내 우리 물건을 직구를 해야만 살 수 있는데 예. 7월 달부터는 11번가에 들어가면 SK텔레콤 11번가에 아마존 사이트가 생깁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 아예 SK와 서로 주식 교환을 해서 예. 11번가의 지분을 대거 지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아마존까지 들어와서 한번 전쟁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MBK가 꾸려가고 있는 홈플러스도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강한 예, 예. 그런데 이 이커머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을 MBK의 사모펀드 자금을 총 집중시켜서 이커머스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한국의 유통회사들이 이커머스를 이제 낀 네. 오프라인 겸용 시장으로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과연 롯데가 가져갈 것인가, 신세계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가져갈 것인가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이버의 개발자가 지난달에 40대 개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의 조사 결과 봤더니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 상사에게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얼마나 심했으면 스스로 이런 결정까지 했을까 싶은데요. 내용이 어떤 거죠? 요즘 젊은이들, 특히 MZ세대라는 뉴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혹시 네. 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카라쿠베라는 회사예요. 예, 네이버, 카카오, 예, 네카라쿠베. 예, 쿠팡. 거의 얼추 신세대를 다 라가 뭐였지? 이해를 잘 하시는군요. 자, 네이버, 예. 카카오, 그죠? 라는 라인, 예. 그다음에 쿠는 쿠팡, 예. 그다음에 배는 배달의 민족. 네네. 요즘 MZ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이 회사가 배신을 했다 해서 네.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그동안 젊은이들이 선망을 하고 동경을 했던 이유는 월급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이 회사들은 근무 조건이 창의적이고 네. 간섭하지 않고 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꿈의 직장으로 불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카라쿠바가 그 MZ세대들이 배신을 하고 네. 오히려
기성 회사들보다도 더한 갑질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지금 네이버와 쿠팡에서 이딴 악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 측에는 회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회사가 이렇게 갑질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예. 이제 네이버 직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그분이 평소에도 이제 노조에다가 하소연을 많이 했고 또 본인의 메신저라든지 각종 기록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예. 업무가 너무 과하다. 2달마다 마구 업무가 떨어지는데 감당하기가 어렵다. 업무가 많은 것은 그나마 뭐 참아야 되겠지만 네. 이 모욕적인 은사 이거밖에 못하냐? 너 부모가 누구냐? 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냐? 이런 식의 아주 참혹한 얘기를 계속 해와서 예. 결국은 견디다 못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그래서 네이버 노조에서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회사의 아주 악질 그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한 것이다. 예. 그래서 노동부에 특별 노동 감찰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지금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사태가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상황을 다 보니까 회사 윗선에도 말을 했고 책임자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회사는 방치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특히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예. 이게 문제가 돼서 특히 갑질을 많이 하는 임원이 몇 명 있었던 것으로 여러 노조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라는 임원이 있었는데 이 A 임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3월 달에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혜진 회장님이 오셨을 때 예. 또 한성숙 대표가 있을 때 이것을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공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전혀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A 이사뿐만이 아니라 그 A 이사는 사고를 치고 직원들을 하도 가혹행위를 해서 쫓겨났는데 그 사람을 최근에 또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네. 그 또다시 데려온 사람이 최모식이라는 COO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혜진 오나의 최측근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도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회장님의 복심이다 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안하무인이다. 그래서 예. 업무를 하기에 불편한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 대목을 좀 개선해달라고 지금 간곡히 청원을 하고 있고 분당의 네이버 1층에 지금 그 예. 분향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마치 요즘 군 부대에 네. 무슨 그 성추행 사건 못지않게 지금 예. 네이버에서 또 대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자들 뭐 회사 측의 책임을 묻고 있는 노조인데요. 이게 책임이 어디까지 또 그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IT 업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이 돼버렸잖아요. 다 가고 싶고. 근데 이렇게 숨어있던 갑질이 드러나게 됐어요. 다른 그 예도 있나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더더군다나 이제 노동 근로기준법을 또 어겼는데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어기는 그러니까 출근 명부를 조작을 한다든지 아주 지능적으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곳에서는 예. 임산부까지도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갑질을 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하면 네카라구바의 선두주자고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그 창의적이고 직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배우자. 우리 대기업들도 배워야 된다는데 어느 사이 시나브르 어떤 과거 회사들의 패습을 그대로 배운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배운 게 아니라 그 구습을 가져오면서 첨단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회계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출근부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신악이 구악보다 더 무섭다. 네. 그런데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비껴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진에 그래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의 여러 가지 갑질 사례, 네. 뭐 성적 어떤 모욕이라든지 참으로 그 얘기하기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일할 의욕을 꺾는 인격 모독 이런 것이
결국은 IT 회사는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창의를 말살시키고 예. 회사의 생산성도 떨어뜨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 문제까지 또 야기하는 그런 면에서 회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이 예. IT 업계의 이 갑질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리고 한번 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려서 저렇게 보여드릴 만한 예만 저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요새 계속 답답한 마음이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자고 그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더 큰 피해로 이어져서 결국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 그게 되게 아쉬운 상황이고 또 하나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회사의 그냥 경제적인 차원까지 들어가 본다면 한 명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피해, 가해자, 피해자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경제적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예. 직장에서 한 사람을 그 왕따를 시키거나 한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 모독을 가해가 그 사람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경제적 피해가 나오느냐. 한 건당 최소한 지금 측정 가능한 것만도 1,500만 원 이상의 지금 비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 드러나는 것만도요. 네. 이를테면 뭐 소송 비용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되고 예.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해당자들과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기업 내의 갑질 문제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기업의 생산성과 기업의 바로 영업 이익을 갉아먹는다. 그런 면에서 IT 업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들의 경우에도 지금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적인 갑질을 해소하는 그런 예. 틀을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진짜 그때로 선진국으로 올라간다면 기후도 중요하고 예.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자존심을 갖고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인권의 보장, 그를 통한 경제적 효율의 확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게 그냥 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단어가 빨리 분리되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